이제는 페이지를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신 메뉴 만들어서 그 메뉴가 운영될 수 있게 사이트 레이아웃을 익스프레스 엔진의 공식 레이아웃으로 지금 가져다가 쓰시는 거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배포만 안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포할 거리도 없어요. 일단 홈, 메뉴 이런 각각의 페이지에 본문 내용을 꾸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본문 내용 꾸미기를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이라고 클릭을 하고 페이지 수정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상자 위젯, 한마디로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박스를 만들어주는데 일반 박스를 좀 만들어줄 것이냐, 위젯 박스로 만들어줄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X표는 지우는 거고, 화살표 아래는 일반 박스를 테두리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인데, 위젯 크기를 100%로 했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문에 100%로 꽉 찬다는 거고, 높이 한 30픽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 외부 여백에다 이게 만약 박스라고 예를 들면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외부 여백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 여백도 상하 좌우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값이 있습니다. 내부 여백은 이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는 본문이 들어갈 때 그 본문 이외의 여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여백으로 해서 10픽셀로 상하 좌우를 다 넣겠습니다. 10픽셀로 넣고 내부 여백은 5픽셀로 넣겠습니다. 테두리는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 있죠? 선에 대한 두께, 컬러를 정해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2픽셀로 줄 거고 실선으로 돼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2픽셀로 돼 있고 샵으로 돼 있는 게 뭐냐? 컬러 값입니다. 왜 표준을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6자리가 아니라 왜 3자리만 넣어도 되는지 이해되실 거고요. 컬러 값을 넣었습니다. 배경색, 비형 놓을 거고 배경색을 넣으실 거면은 샵으로 해서 컬러 값 넣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컬러를 선택해 두시면 배경 내용에 내부에 내용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에 이미지를 넣겠다. 이미지를 넣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반복으로 할 거냐? 고정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거기 가로나 세로 위치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배경 이미지를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한번 컨텐츠를 저장시켜 볼까요? 등록 OK 누르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만들어졌고 위에도 어차피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는데 거기에 딱 추가를 10픽셀 여백을 줬고 좌측과 우측도 여백을 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들겠다. 상자 위젯 추가 밑으로 또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여백을 안 주고 제가 수정 버튼 눌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픽셀 정도로 해주고요. 외부 여백은 위만 10픽셀만 아래만 10픽셀을 넣어주고 내부 여백은 티도 안 나고요. 테두리 넣겠습니다. 아까처럼요. 이렇게 테두리를 지금 넣어줘서 저장을 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등록을 해서 외부 여백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보이는 거고 정상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렇다고 얘가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얘는 여백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삐뚤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자 위젯에는요. 추가를 제가 또 하나 해보고요. 상자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위젯입니다. 위젯 스타일. 지금 현재 없는 값으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컬러와 내용을 넣는 거고 심플 스트롱이라고 해서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익스프레스 엔진의 공식 위젯입니다. 컬러셋을 어떻게 할 건지 제목을 어떻게 할 건지 링크 한마디로 더보기라든가 그런 1, 2, 3, 4 그런 글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내용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URL은 뭐 HTTP를 포함한 링크 값을 넣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고요. 111로 하죠. 텍스트 알지오 01 더보기 텍스트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저장 설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저장을 해서 완료를 해서 보면은 텍스트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RGO라고 해서 넣고 RGO 01 더보기 텍스트 링크 해봤자 안 나오겠죠. 왜냐면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젯 스타일을 만들기 이전에 상자 위젯을 추가하는데 상자 위젯에도 스타일을 넣느냐 놈값으로 해서 직접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내용을 제가 모두 지우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의 여러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캐시가 많이 꼬입니다. 서버상에서 캐시 파일 재생성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찌끄레기가 다 청소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정이라는 거 한번 눌러보죠. 설정이라는 것은 페이지 관리에서 모듈을 뭘 사용할지 아까 우리 처음 했던 부분 있죠? 모바일 레이아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거고요. 페이지 수정이 이 본문의 내용을 코딩해 주는 겁니다. 내용을 직접 추가한다. 이것은 에디트가 열리고 여기다 글을 써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창 자동 크기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크롤바가 해당되는 값을 나오가 안 나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 본문 삽입, 여기 설명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제가 내용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잔뜩 넣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에디트를 보면은 HTML 편집키 소스를 그대로 붙여 넣는 것도 있고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내용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내용 그 자체로 그냥 저장을 하면은 본문이 당연히 나오는 것일 테고 너무 밍숭맹숭하다. 그럼 페이지 수정 누르셔서 마우스 보면은 요거 아까 기억하시죠? 테두리를 넣는 거죠. 이 값이 비어있으면 텍스트 내용만큼 테두리가 나오는 거고 외부 여백은 안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여백은 딱 알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여백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테두리를 넣고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검정색으로 넣었습니다. 테두리를. 저장을 눌렀죠. 그래서 내용을 저장 완료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너무 갑갑해 보이고 좀 빡빡해 보이죠? 그래서 페이지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마우스 오버를 또 하면은 이 부분 있는데 내부 여백을 10으로 패딩이에요. CSS로 따지면은. 그랬더니 이렇게 내부 여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좀 보기가 편하죠. 아까 보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추가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를 카피한다는 거예요. 지워지고요. 이 부분 뭔지 한번 클릭해 볼까요? 내용을 다시 입력하는 거죠. 수정하거나 뭐 그럴 때. 이것은 위젯,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젯 스타일로 설정해 주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해봤죠? 그거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전부 지우고요. 저장해서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정을 해서 상자 위젯, 내용 추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페이징을 코딩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목적은 뭐냐면 HTML을 몰라도 CSS를 몰라도 요 주어진 내용 내에서 나는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코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젯 두 가지를 해봤죠. 그 다음에 컨텐트 위젯, 카운터 위젯 하나씩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컨텐트 위젯 추가를 눌러보세요. 컨텐트 위젯은 현재 기본 위젯이 하나입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선택을 클릭하면은 컬러셋을 어떻게 할지, 어두운 걸로 할지, 레이아웃을 맞출지 그것을 이제 게시판 내용을 추출해 오는 거죠. 댓글을 추출해 온다든가 이런 걸 추출을 할 때 근데 현재 글이 없잖아요. 핵심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추출 대상을. 사이트 찾기 해볼까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뭘 추출해 와라. 근데 게시판이 현재 생성되지 않았어요. 게시판이 생성되지 않았고 게시글이 게재되지 않았어요. 추출할 이유가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근데 만약 추가를 한다면 위로 아래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이거는 글들을 어떻게 나누게 할 건지 출력 형태를 말하는 거고 탭 형태 상단 왼쪽 메뉴로 만들 때 뭐냐면 분류를 만들었잖아요. 게시판을 예를 들어서 분류를 만들었을 때 그 분류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게시판 출력을 거의 테이블로 합니다. 목록 수, 페이지 수, 제목 글자 수, 게시글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고 게시판 페이지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줄 것인지 목록, 상세 설정은 여러분 해보면서 게시판에 설정이 돼 있다면 이건 다 게시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코드 설정은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게시판 할 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도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데 정상이 되겠고요. 내용 모두 지우기로 해서 컨텐트 위젯은 지웠습니다. 기본 카운터 몇 명 들었고 그런 거 아시죠? 스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카운트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서 쓰시면 되죠. 이것을 출력해봤자 그다지 뭐 내용이 볼 것은 없습니다. 거의 의미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젯은 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용 모두를 지우고요. 언어 선택은 무엇이냐? 언어 출력해서 선택해주고 레이아웃에 맞춤 해주고 저장해서 눌러주고 이렇게 요 콘텐츠 본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메뉴가 아니네요. 본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는 정해지 않고 있잖아요. 잉글리시, 일본어 밑에 내용들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페이지 수정으로 해서 요 부분들 원하는 이쁜 내용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는 위젯 스타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꾸만 얘만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도록 하고요. 저장. 그래서 다시 페이지 수정 가서 로그인 정보. 로그인도 위젯이 있습니다. 로그인 정보 출력의 스킨에 X의 기본, 선택, 레이아웃, 맞춤, 생성했죠. 그리고 저장 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로그인 위젯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위젯을 바꾸시면 돼요. 위젯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값에서 알맞게 만든 것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지금은 상자 위젯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확인해서 로그인은 좌측에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면 위에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좌측에 있다고 이렇게 예를 들고요. 그리고 로그인 주변에는 외부 여백을 줘도 되고요. 근데 일단 이 상태로 해줄 거고 상자 위젯을 추가했습니다. 상자 위젯은 드래그해서 하면요. 충분히 이거는 조정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을 만져야 조정이 되는군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점, 여백을 주고 싶을 때 드래그 해봤자 여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백을 이렇게 줘야 되죠. 외부 여백 좌우 한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봐야 되겠죠. 저장 눌렀더니 10픽셀이 이만큼 떨어진 게 확인이 되죠. 좀 더 강력하게 보시려면은 여기다 테두리를 넣는다면 아무래도 좀 내용이 티가 나겠죠? 테두리 실선도 넣겠습니다. 그냥 검정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었더니 검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했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됐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본문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은
레이아웃 안에, 본문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 건데 잠깐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도요, 태그를 넣고 싶다면 태그를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꽉 차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309픽셀이죠? 100%로 한번 해볼까요? 저장. 했더니 100%는 이렇게 되네요. 이걸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100%라는 거 얘가 생각했을 때 본문의 전체 넓이에요. 얘는 로그인 위젯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바가 아니에요, 지금. 손으로 수정이 안 되니까 이걸 누르셔가지고 위젯 크기를 한 500 원하는 내용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제가 눌렀고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끝까지 가시면은 이 본문 내용을 끝까지 내용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내용 직접 추가도 저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위젯이 있고요. 내용을 한번 직접 추가를 해볼게요. 내용 직접 추가 내용 나왔죠? 여기다가 나름 내용을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수정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고 일단 맞춰주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되겠죠? 좌측에 내부 여백을 일단 10픽셀 줬죠, 아까. 내부 여백들은 보기 흉하니까 10픽셀 이런 식으로 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 저장 눌러봅시다. 해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요. 밑에 거를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른쪽 끝까지 되면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좀 흉해졌죠? 위에 외부 여백이 있으면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얘나 좀 얘를 탑에 대한 여백을 줘야 되겠죠? 외부 여백 10픽셀 위에서부터 10픽셀만큼 떨어져라. 그랬더니 이렇게 균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로그인 버튼이랑 이렇게 해서 페이지 구성은 완료가 됐지만 여기 왠지 볼만한 페이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본 카운터, 언어, 로그인 정보, 모바일 컨텐츠 위젯 중에서 기본 카운터 위젯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추가된 내용을 스킨을 기본으로 해서 선택해 주면 여기 만들어졌겠고 코드 생성했더니 이렇게 카운터 위젯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면은 생각 같아서는 얘가 이 위에서 딱 붙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구조상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의 레이아웃을 짜여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공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레이아웃을 CSS로 수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코드로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코드 생성으로 해서 강의할 때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XE 엔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저장을 해도 일단 구도는 잡힌 상태고 페이지 수정해서 또 원하는 내용들 넣을 수 있고 이 내용을 전부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고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구나 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메뉴 체계, 이 모듈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다 보면 본문에 있는 메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또 하단에만 들어가는 그런 메뉴가 있을 수 있고 또 좌측에 들어가는 메뉴가 있을 수 있고 우측에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응용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2차 메뉴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2차 메뉴를 만들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2차 메뉴 만든 게 우측에 나온다는 거는 학습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코드를 띄어서
왼쪽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2차 메뉴는 1차 메뉴 누르면 나온다. 그러니까 즉 메뉴 1에 만든 부가 메뉴들은 원래 우측에 나오지만 코드를 변경해서 좌측에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거는 메뉴 1차에 대한 것만 학습이 끝난 겁니다. 하단 메뉴도 따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따로 별개의 메뉴를 상황에 맞게 그룹을 만들고 싶고, 그럴 때는 사이트 맵에서 그룹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룹을 만드시고, 하단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고, 뭐 서버에 들어갈 내용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관리자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관리자에서 보면은 사이트에 사이트 맵 있죠. 갑자기 내용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RGO 우리가 학습한 거고 SUB 서브가 학습이 안 됐고 푸시 학습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사이트 맵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룹들이 추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SUB라든가 푸시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 메뉴를 단다는 거 아실 테고 제가 사이트 맵을 하나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했더니 제목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냥 ABCD라고 해서 하면은 하나가 추가가 됐고 여기에 메뉴 추가를 해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할 거고요. 메뉴를 세 파트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학습을 했을 때는 RGO라는 것만 해서 메인에 노출을 되게 했고, 예를 들어 서브 메뉴를 따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하단 메뉴를 따로 만들고 분리를 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만드는 방법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용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뉴가 많아지면 그 메뉴들도 어떤 그룹에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장 기능에 설치된 모듈을 들어가세요. 두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까 사이트 맵 기능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메뉴로 들어가지 마시고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시면은 다른 거는 다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이 몰랐던 사항, 제가 안 알려드렸던 사항이 put, 서브 메인이라고 해서 모듈이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합니다. 왜냐면 하단에 메뉴들 그룹이 있고 메인에 메뉴들이 그룹이 있고 또 좌측에 메뉴들의 그룹을 따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 편하게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듈 분류 이 상태에서 그냥 고를 누르시면 되고요. 클릭하시고 현재 요거는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나올 겁니다. 관리라는 거를 선택하셔서 고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는요. 확장 기능에 설치된 모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분류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세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내용이고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비슷한 분류끼리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분류명만 수정하는 것이 다른 옵션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새로 만드셔야 되니까 메인에 들어갈 내용, 어디에 들어갈 내용, 분류명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냥 등록하시면은 분류명이라고 해서 여기 선택이 됐고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삭제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설치된 모듈을 만드신 후에 아까 그 내용들을 다 묶어줘야 되거든요. 어디서 묶어주느냐? 설치된 모듈을 다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들어가세요. 페이지로 들어가신 후에 여기 내용들이 있죠. 이건 한 번에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ut 메뉴로 다 묶을 거다. 선택하신 다음에 설정이라고 좌측 하단에 있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될 점이 지금 모듈 분류를 같은 것끼리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듈 분류를 클릭하면 아까 거기서 만들었던 거 있죠? 거기서 만들었던 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푸시라고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미사용은
레이아웃이 싹 없어져 버리고 백지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클릭하셔서 우리가 만든 거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모두 저장돼서 완료가 된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실 점은 기존에 있던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설정을 누르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는 모듈이 푸시라고 돼 있는데 얘는 미사용으로 돼 있어요. 하나하나 다시 재체크해서 하셔야 올바르게 수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맵 추가하는 것까지 모두 알려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듈을 만들다 보면은 중복된 모듈이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없는데 중복된 모듈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그럴 때는요. 메뉴도 사람이 신이 아니라 만들다가 실패하거나 잘못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확장 기능에 설치된 모듈에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가기 때문에 여기를 점검을 다시 해보세요. 혹시 아까 삭제한 모듈이 사이트 맵에서 삭제된 게 여기서 삭제가 안 되거든요. 삭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 됐으면 여기서 삭제하신 다음에 아까 거기서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오른쪽 하단 눌러 페이지 생성해서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이트 맵에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요. 아까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추가가 되게 되더라고요. 요거 혼란스러워지고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핵심은 메뉴 간 묶음입니다.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홈페이지 서브 메뉴, 폼 메뉴, 메인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 간 묶음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메뉴를 실제 익스프레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가지고는요, 코드 수정을 하지 않는 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어차피 익스프레스 엔진에서는 짜여진 시스템이에요. 짜여진 시스템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바꿔서 써라. 대신 100%는 안 되는 건 아시죠? 자기가 쓸 때는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배포만 안 하시면.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치된 모듈에 보시면은 우리 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들, 분류가 분명히 나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코드 생성을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레이아웃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일단 지금 올려보죠. 좌측에 설치된 레이아웃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설치한 게 이겁니다. 익스프레스 엔진의 공식 레이아웃. 그래서 이 레이아웃 설정은 어디를 보셔도요. 그 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메뉴를 어디다 넣고 그렇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시겠다. 그러시면은 레이아웃 편집이라는 걸 들어가셔야 됩니다. 편집을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소스를 아예 싹 수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소스냐, 이런 소스를 다 수정하셔야 돼요. 이건 100%다 수정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수정하시는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점은 CSS 코딩, 즉 웹표준, CSS2, CSS3 이런 거를 아셔면 뭐 마음대로 수정하셔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실 때는요. 쉬운 설치 있죠? 쉬운 설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태 업데이트를 하세요. 혹시 그 사이에 누가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찌끄레기가 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막 사용하시다 보면 레지스트리가 막 엉켰다든가 휴지통에 막 버렸다 복구했다 여러 가지가 막 많으면은 꼬인다고 하죠, 윈도우가. 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캐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요. 메인 인덱스를 오셔가지고 캐시 파일 재생성 그리고 세션 정리 있죠? 이걸 한 번씩 해주세요. 정말 많은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좌측에 이렇게 그리고 또 캐시 파일 재생성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해 준 상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아웃을 다른 걸로 좀 받아봐야죠. 확장 기능에서 쉬운 설치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까 상태 업데이트 해줬는데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레이아웃 스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스킨에서 보면은 인기가 있고 다운로드가 있고 신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규로 하기보다는요. 다운로드나 인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당연히 익스프레스 엔진의 공식 스킨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라는 텍스트가 뜨거든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걸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시면 어디에다 설치가 됐느냐. 설치된 레이아웃 있죠. 설치된 레이아웃을 클릭하셔서 보면은 얘를 지금 설치한 겁니다. 설치된 위치는 여러분들 FTP에 접속해 보시면 요 경로로 가면 이렇게 설치가 됐구나 알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추가라는 걸 눌러서 레이아웃 제목 만들어주는 거 우리 이전에 한번 했었죠? 근데 이건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 몰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것도 소스로 편집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소스로 편집하는 건 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소스를 넣어서 편집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요 사항은 만들어진 거고 헤더 스크립트 설명이 들었고 설치된 경로 클릭해 봅시다. 그랬더니 다국어 설정 이렇게 쭉 돼 있고 컬러 셋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전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로그 파일, 사이트 제목 이런 거 다 아시죠? 우리 다 이전에 했던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메뉴입니다. 상단 메뉴, 슬라이드 메뉴, 하단 메뉴. 상단 메뉴는 메인 메뉴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보면은 우리 사이트 맵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선택해 주는 거죠. 슬라이드 메뉴. 저는 서브로 하겠습니다. 하단 메뉴, 품 메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저장하시면 안 되고 연결된 모든 메뉴, 지금 상단 슬라이드 하단 메뉴, 모든 메뉴에 레이아웃이 일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 체크하고 저장을 하시면 익스프레스 엔진의 기본 레이아웃은 빠이빠이가 된 겁니다. 한번 제가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스에 대한 배포라던가 이런 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코드 생성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도 그 코드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수정을 하시고 바꿔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고 계실 점은 이 레이아웃을 작업한 사람은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메뉴 1, 2, 3, 홈 뭔지 아시죠? 이걸 우리가 만든 기본 메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풋 메뉴, 풋 1, 2, 3. 그리고 또 늘려봤습니다. 늘려봤더니 서브 메뉴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우리가 아까 다 각각 만든 거 아니에요. 클릭해 보면은 서브 메뉴, 풋 메뉴 다 클릭이 되고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이아웃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알맞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나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시판은 우리가 처음에 익스프레스 엔진에 있었던 내용을 설치해 왔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쉬운 설치에 보시면은 모듈들이 있습니다. 모듈 스킨부터 해서 내용 많으니까요. 원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설치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현재 저는 설치된 내용 중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만드실 때는 가지고 온 이 모듈을 클릭을 하시고요. 좌측에 보면은 게시판 생성이 있습니다. 현재 목록은요.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실습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좀 먼저 해 봐야 되니까 먼저 좀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게시판 생성을 클릭하시면 모듈 이름, 이 모듈 이름은 뭐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주소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티스로 넣을 거고요. 모듈 분류, 이거 밑에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까 저랑 같이 학습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모듈 분류는 저는 3가지 중에서 메인으로 잡겠습니다. 다국어 지원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죠? 아까 요거 기본 레이아웃을 할 거고요. 모듈 스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게시판 EX 기본 스킨이라고 해서 돼 있는 부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보시면은 스킨이나 모듈이나 위젯이나 애드온이나 이런 거는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브라우저 제목은 여기 설명대로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요. 개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개수부터 해서 목록, 검색 수, 페이지 수, 정렬, 뭐를 정렬을 할 건지 이거는 보면 아실 겁니다. 오름차순일지 내림차순일지 게시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뭐 공지 제외, 미사용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요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테고리죠. 게시판의 여러 가지 분류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베스트 문서, 뭐 허용, 블라인드, 커튼을 친다는 거고 해당 글을요. 비밀글 댓글 옵션, 뭐 추천, 상태, 익명, 상담 기능, 상세 검색 사용부터 쭉 설명대로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모바일을 사용한다면 원하는 내용들을 하면 되고요. 기타 관리자가 알 수 있는 내용.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 보도록 합시다. 등록하시냐 물어보면 확인이라고 해서 완료를 해주고요. 노티스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의 레이아웃 스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듈 또한 NOTS.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현재 노티스라면 요 줄 안에 노티스라고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하죠? 해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맵에 보시면 이렇게 메인 안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메뉴 추가하셔가지고 제가 이 이전에 했던 내용 메뉴 이름 뭡니까? 공지사항 아닙니까? 공지사항 그리고 모듈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모듈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NOTAS라고 노티스를 만들어줬잖아요. 모듈 선택에 위젯 페이지 중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뭐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레이아웃을 쓰고 내부에 있는 게시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모듈 선택 체크 똑같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게시판 EX입니다. 아까 선택한 게 게시판 EX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가 나옵니다. 왜냐면 노티스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체크돼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봅시다. 그랬더니 공지사항이라고 됐고 저장을 해서 캐시 파일 재생성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게시판에 내용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새로 고침했더니 공지사항이 만들어졌고 게시판이 일반 레이아웃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생성이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여러 개의 게시판을 만들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럴 때는요. 다시 설치된 모듈의 게시판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게시판 EX, 게시판 목록을 일단 보세요. 목록을 보시면서 여기서 바로 추가해서 즉흥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냐면 복사를 눌러갖고요. 모듈 복사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메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2가지만 생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2가지만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저장해 줬더니 등록했다고 나오고요. 보니까 이렇게 모듈이 만들어졌고 모듈 분류도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만든 것처럼 거기다 메인으로 해서 넣습니다. 얘를 사이트에 만들려면 그러니까 메인에 출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간단하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게 사이트 맵에 들어가셔서 메뉴 추가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서 우리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현재는 모듈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모듈 선택해서 뭐죠? 게시판 EX 두 가지 아까 만들었던 게 추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에 저장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죠. 그랬더니 우리들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같은 방법으로 질문 답변을 완료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모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장을 눌러서 확인을 해서 그냥 끄면 안 되겠죠? 저장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눌러주고 캐시 파일 한번 생성 다시 초기화 해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공지사항에서 선택 F4 버튼 눌렀더니 우리들과 질문 답변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스킨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까 게시판 설정 있죠? 거기 가셔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바꿔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된 모듈에 아까 우리 게시판 EX 목록에 나름대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꾸고 싶다, 그리고 추가를 하고 싶다든가, 여기 밑에 쭉 내리면 스킨 개수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게시판에 글 쓰는 것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공지사항입니다라고 글을 썼어요. 이렇게 메뉴를 누를 때마다 게시판이 출력되는 거는 기본 사항인데 미리 보기라던가 최근 글이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메인 화면이지 않습니까? 메인 화면에다가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뭐 눌렀죠? 페이지 수정 눌렀죠? 페이지 수정 누르신 다음에 추가, 컨텐트 위젯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텐트 위젯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컬러셋은 기본, 레이아웃에 맞춤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레이아웃 맞춤으로 해서 치고요. 캐시는 제일 권고하는 게 5분 정도입니다. 핵심은 뭘 가지고 올 거냐, 추출 대상에서 뭘 가지고 올 거냐, 게시물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댓글 첨부 이미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게시물에서 대상 모듈, 사이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프로젝트가 나오고 내용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런 일반 문서에서 해당 내용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페이지의 내용을 부르는 게 아니죠. 뭘 불러오는 거죠? 클릭해서 게시판 EX 중에서 저는 공지사항의 글을 썼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는 삭제해 주도록 하죠. 공지사항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내용 형태, HTML 목록 수, 페이지 수, 목록 상세 설정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보고 편하신 대로 설정해 주시고 코드 생성을 해줍니다. 코드 생성을 해준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저장을 하죠. 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장을 해서 메인 인덱스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미리 보기가 나오죠. 미리 보기가 나오고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공지사항으로 메인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여러 가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제가 몰래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공지사항 우리들 질문 답변 내용은 없지만 그냥 공지사항에다가 더 추가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도 있고 여백을 줄 수도 있고요.
좀 더 과학적으로 여백을 주겠다. 그러면은 화살표 눌러서 이 내용 만들어 봤잖아요. 이걸로 해서 외부 여백으로 해서 좀 떨어뜨려 주고 사각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가 좀 늘었죠? 간단합니다. 갖다 대면요.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누르면 계속 이렇게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아까 컨텐트 위젯 우리가 만들고 들어갔던 부분을 다시 수정해 주는 부분이고 스킨을 좀 이쁜 걸 쓰고 싶다. 위젯 스타일을 나름대로 설치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내용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 게시판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 시간까지 했던 강의는요. 초보자분들이 어떤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익스프레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을 이용해서 충분히 사이트 페이지를 꾸밀 수 있고 게시판을 만들 수 있고 게시판에 대한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보면 아니까 그 선택하라는 대로 해보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장 기능에서요. 쉬운 설치 있죠? 쉬운 설치에 들어가시면은 이 상태 업데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듈 애드온부터 해서 레이아웃 모바일 스킨까지 쭉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 이후의 내용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강의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그런데 이 강의를 따라 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HTML만큼은 최소 이수를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진은 웹 표준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CSS 스타일, 이 웹 표준을 정확히 아는 상태여야만이 프로그램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어판이라든가 이런 걸 굳이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치된 레이아웃에 익스프레스 엔진, 그리고 다른 데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내가 쓰셔갖고 내가 수정하셔도 돼요. 단지 배포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상적인 스킨, 익스프레스 엔진의 기본 버전 2에 대해서 레이아웃 편집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편집을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한글입니다. 이 소스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소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폴더에 보면은 이 XML부터 CSS, PHP 파일, 컴보 파일까지 해서 전부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이게 보이는 모든 건요. CSS 기능과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능을 가지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에디트 플러스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XE 여러분이 설치된 호스팅을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가 처음 설치해왔던 부분이 얘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내용 들어가면은 이렇게 레이아웃부터 해서 CSS 파일 이런 게 있죠. 레이아웃에 열어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레이아웃 CSS 파일이라고 돼 있고 두 개를 불러오고 또 얘를 불러옵니다. 컨텐트. 그런데 그 내용이요. 지금 제가 요거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요. 이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저랑 학습하고 있는 지금 열었던 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을 수정하면 쟤도 자동으로 수정되겠죠? 그렇다면은 레이아웃 CSS와 얘는 어디 있느냐? 보면은 폴더 경로가 있죠? 컨텐트에 대한 CSS, 레이아웃에 대한 CSS 총 두 가지입니다. 보면은 CSS 컨텐트 레이아웃 그리고 얘 세 가지가 기본상으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일정한 부분의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웹표준 CSS를 보시면 현재 강의를 따라 하실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석이냐? 현재 로고나 이런 거는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레이아웃은요. 어디서 수정하는 거냐면 전체 레이아웃입니다.
layout.css라는 곳에 x2라는 div가 있을 겁니다. id 중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았습니다. 지금 layout.html을 제가 열은 거죠. 관리자 상관없이요. 보면 x2라고 해서 요 내용이 있는데 클래스에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말할 건 아니고요. 이 사항입니다. 이 x2라는 그 css가 어디에 있느냐. 레이아웃에 보면은요. 지금 레이아웃 css에서 요 부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통으로 잡혔다는 건 사이즈를 위주로 잡힌 게 아니라 포지션, 렐러티브, 고정적인 위치를 갖고 해라, 적용되라는 거죠. 그 다음엔 아무래도 컨테이너일 겁니다. 컨테이너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CSS가 두 가지가 더 적용됐어요. id라는 CSS와 클래스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현재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죠? 이렇게 돼 있네요. 얘와 컨테이너, 넓이가 960,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 부분은 웹 표준 배우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일단 두 개에 대한 CSS가 정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CSS를 좀 줄이고 싶다, 늘리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컨테이너 이전에 이렇게 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블랙이라는 게 적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요게 돼 있죠. 요건 뭐냐면 관리자에서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는 블랙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블랙 기본값으로. 레이아웃에서 컨트롤 F에서 블랙을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그럼 이 블랙은 어디 있을까요? 이 블랙은 어떻게 설정한 걸까요? 일단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드리겠습니다. 컨텐트에 블랙이라는 CSS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블랙과 얘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다면 보더 1로 해서 솔리드 값 DDD 컬러로 해서 이진수로 해서 6자리가 3자리가 된 건 아실 테고, 블랙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링크에 대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경에 대한 선언이 돼 있고요. 현재는 블랙에 대한 CSS가 들어갔다면 이 컨텐트라는 아이디에 A가 있다면 텍스트 밑줄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오버했다면과 액티브 했다면, 포커스 했다면, 포커스는 텍스트로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는 밑줄을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평상시에는 밑줄을 없애고 오버나 액티브나 포커스나 상황이 발생되면은 밑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마진 여백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면 보더 1 솔리드로 해서 해라. 그럼 바로 얘가 왜 블랙이 됐느냐? 여기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블랙이냐? 그런 관리자에서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관리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로 가보면은 아까 우리가 레이아웃 설정에서 쭉 보면은 컬러셋을 정의를 했죠? 컬러셋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은색 기본이에요. 그래서 블랙으로 된 거고요. 파란색, 하늘색, 청록색, 보라색, 오렌지 거기에 따라서 CSS 적용값은 달라집니다. 관리자에서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레이아웃 편집에 이 소스들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의 원 내용은 이 내용인데 현재는 블랙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배경을 넣었을 때예요. 배경을 넣었을 때 이 이미지가 그라디언트로 해서 나오게 해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 보면은 아시겠죠? 현재는 블랙에 대한 값인데 여기 블루에 대한 값과 이런 그 컬러셋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미지 수정이나 내용은 이 CSS 파일로 하시면 되고 그럼 중점적으로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수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블랙에 대한 거를 떠나서 이제 레이아웃을 960으로 됐으니까 현재 레이아웃 강이랑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딱 한 군데만 수정하시면 돼요. 전체 레이아웃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현재 이 파일 있죠? 어떻게 열었는지 아까 보셔서 아시겠고 이 파일에
이 CSS가 있는 곳에 960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레이아웃의 크기예요. 얘를 750 픽셀로 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새로 고침하면은 레이아웃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냐면 750으로 정렬이 돼서 변경이 돼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수정을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이 레이아웃 자체가 화면 정중앙에 붙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마진 오토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딱 붙게 하고 싶다. 나는 가운데 정렬이 싫다. 그랬었을 때는 어느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 부분 있죠. 마진 레프트 오토, 라이트 오토 지워주면은 기본 값은 레프트입니다. 그리고 세로 고침해서 보면은 왼쪽으로 딱 붙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려서 가운데 정렬로 일단은 저는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사이즈, 레이아웃에 대한 정렬 값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죠. 그런데 위치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이즈는 줄였는데 상단에 이 삐져나온 이 부분, 삐지로 깔려 있을 것 같겠죠? 그리고 하단에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이 부분, 이건 어디서 수정을 해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곳은 없고요.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 여기 레이아웃이 div에서 클래스 블랙이 있다면 그럼 이 블랙은 어디 있느냐? 블랙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왜 얘가 있고 현재 이 div에는 CSS가 총 3개가 적용받는 거예요. 샵으로 된 X 아까 있었고 클래스로 된 얘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추가되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블랙으로 했느냐 블루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디서 설정을 해주는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레이아웃의 블랙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상단과 하단을 전부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상단과 하단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상단하고 그럼 그 하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전부 적용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상단의 이미지다. 그러면 현재 딜리트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 했더니 상단에 페이지가 없죠? 그 이미지만큼 쭉 나온 거고 아래에는 이미지가 삐지로 깔린 게 아니라 버텀으로 해서 솔리드 값이 37 보더가 들어간 겁니다. 이건 보더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걸 50으로 바꿔주겠다. 그럼 50만큼 늘어나겠죠. 세로 고침 해보죠.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50만큼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컬러 값도 이 색이 아니라 그냥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CCC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난 이 내용을 없애고 싶다. 아예. 그러면 딜리트 새로 고침했더니 내용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상태로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레이아웃을 수정됐는데 이 배경이 안 없어져요.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서 수정이 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컨텐트 제일 끝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컨테이너, 총 박스까지 해서 사이즈를 수정해 줬고요. 이제 맨 위에 상단, 헤더 값이겠죠? 이 헤더 값에 대해서 수정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헤더 값에 이 높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죠? 지금 파일이 나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가 여기입니다. 이곳에 보시면 헤더라고 해서 이렇게 Z 인덱스는 겹쳐지는 거에서 위에 두 번째 그 밑에가 있으니까 위에 올라와라. 왜냐면 잘못하면 메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헤더 높이 넓이는 필요 없죠. 왜냐면 컨테이너에서 이미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다른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높이 값을 나는 로고도 있고 그러니까 150 정도 해주고 싶다. 현재 지금 파일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높이 값이 수정이 될 것입니다.
볼까요? 새로 고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쭉 내려갔는데 문제가 지금 하나 생겼죠? 밑에 메뉴들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간 만큼. 그래서 하나만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원하는 내용들 찾아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헤더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일단 헤더에 대한 높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Z인덱스를 썼으며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있습니다. 현재 배경 이미지로 해서 얘네가 지금 검정색과 회색이 컨텐츠에 수정을 해줬던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Z 인덱스 이거든요.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냐면 높이를 만약에 나는 한 150 정도로 해주고 싶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저장을 해서 내용을 주면 이렇게 해서 밑에 내려가 버려요. 당황스럽죠? 이럴 때는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든 딱 그 사이즈에 맞춰서 컬러를 넣든 하십시오.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줬습니다. CCC로 새로 고치면서 봤더니 백그라운드 이렇게 올라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Z인덱스, CSS 개념 모르시면 지금도 이해하실 수 없어요. 뒤에 배경에 위에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Z인덱스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뒤에 배경, div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삐지로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Z인덱스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Z인덱스를 지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새로 고침. 그런다 한들 얘가 뒤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Z인덱스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일단 이렇게 내비로 두고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 이미지로 해서 이걸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은 이거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CSS를 코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위치는 여러분들 포토샵으로 재갖고 뭐 얼마큼 애들 나오게끔 해주겠다. 배경 삐지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튜닝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뒤에 내용이 그대로 쓰기보다는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뒤에 배경 이미지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제거하시면 뒤에 배경 이미지는 없어집니다. 물론 하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이 헤더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메뉴도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쓰느냐. 위치 또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로고가 왜 이렇게 붙었나. 헤더라는 곳에 마진 0으로 돼서 외부 여백 없이 들어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드민에서 선택할 때 여백 없는 곳에 로고 올리는 것과 여백 몇에 로고 올리는 것을 했었죠. 그럼 이거는 노마진으로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뭐냐면 헤더에 보면은 컨텐트라고 돼갖고 내용이 쭉 있고요. H1에 보면은 클래스가 노마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PHP 프로그래밍 쪽까지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요. 컨텐츠를 설명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정해서 쓸 수 있게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PHP 함수라든가 자바스크립트이라든가 이런 건 부분은 제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H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결론은 H1의 내용인데 노마진이라는 곳에 넣었을 때와 그냥 마진 아까 있었잖아요. 상단에. 그 마진으로 있을 때 넣었을 때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CSS가 적용된 게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가 요게 정의가 돼 있고 또 얘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 노마진이에요. 점 노마진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찾으시려면 현재 3개의 CSS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기가 좀 그렇죠? 지금 이 웹표준을 전부 학습하고 오셨다면은 클래스를 했을 때는 점이고 아이디를 했을 때는 샵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노마진을 전부 다 찾으면 찾아지겠죠. 클래스를 쓰니까 점 노마진일 거 아닙니까? 일단 점 노마진 여러 파일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진으로 해서 점 찾기. 참 지금 여러 파일에서 찾은 거는요. 보면 이 부분 있죠. 여러 파일에서 찾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 본다면
레이아웃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있었군요. 노마진, 마진이 없다. 포지셔널 렐러티브, 이 웹표준에서 충분히 이론과 실습과 학문적으로 다 알려드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외에 레프트와 탑 0, 좌측은 기본값인데요. 탑은 나머지 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픽셀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픽셀로 된다는 것을 웹표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상속관계는 웹표준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헤더라는 곳에 h1이 있고 h1이라는 곳에 이 노마진이라는 css를 붙였을 때는 이렇게 마진형, 포지션, 렐러티브, 고정값으로 해서 레프탑 0으로 해서 처리를 해줘라. 그런 내용이라는 건 익히 아시죠? 참고적으로 나는 요거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위에도 한 10픽셀만 좀 띄고 그리고 좌측에도 한 5픽셀 정도만 띄워주겠다 해서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어떻습니까? 로고가 원하는 대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고의 위치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렇다면은 로그아웃부터 해서 이 메뉴들 이 메뉴 대신에 우리가 만들었던 서브 메뉴라든가 품 메뉴라든가 그런 걸 또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CSS 스타일을 지금 학습하시는 건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 1 내용에 보면은 노마진인지 마진이 있는 건지 해가지고 로고를 만드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HR 구분선이 만들어졌고 구분선을 물론 디스플레이를 논값으로 했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리고 UL, 얘가 핵심입니다. UL로 해서 목록 태그가 시작됐고 목록 태그의 로그, 그리고 li 값으로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과 이런 내용을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러 파일에서 점 찍고 클래스였잖아요.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이 CSS가 적용돼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맨 앞에 있는 이 레이아웃, 여기가 위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헤더에 이 CSS가 있다면 포지션, 앱솔루트 절대값이라는 거는 계단식으로 층층층 나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웹표준의 CSS 스타일을 이해도가 부족하면 이 내용은 전혀 이해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탑값, 위에서 40 떨어지고 라이트인데 왜 굳이 0으로 했을까? 라이트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레프트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붙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0값으로 줬고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 Z 인덱스 값을 줘야만 뒤로 앉고 위로 나옵니다. 왜냐면 뒤에는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높이를 나는 40픽셀은 좀 그렇다. 위에 딱 붙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한 위에서 5픽셀 정도만 떨어져라. 그래서 새로 고침 했더니 위에 딱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얘는 고정값이에요. 어떻게 얘가 출력되게 할 건지 그 메뉴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곳인데 바로 아래잖아요. UL은 웹표준에서 제가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성냥값 하나의 커버입니다. 그리고 LI는 성냥값 안에 성냥 계피들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렐러티브 상대값으로 해서 프로토에 대한 절대값은 레프트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은 논값으로 해야 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li 값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관련된 것들은 이곳 한 군데에 밀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익스프레스 엔진의 이 메뉴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튜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요. 이 파일에서 어느 부분까지냐면 헤더에서부터 해서 쭉 이 부분 있죠. li의 프로필의 이런 내용들 여기 내용을 수정하시면 돼요.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컬러 값으로 해서 이 파일에 있는 이 내용만 수정하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정하는 대신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지예요. 지금 텍스트 값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가 바뀌었죠? 좀 전까지는 로그인으로 돼 있다가 지금 현재 로그아웃이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라는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 값은 알겠는데 이 내용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땐 가능합니다. 근데 참고로 알려드릴 부분은요. 현재 div 코딩으로 된 이 부분에서 테이블에서 무슨 표를 만든다든가 테이블에서 무슨 메뉴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 절대 노출을 하시면 안 되고 노출도 되지 않고요. 된다 하더라도 모든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나오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익스프레스 엔진은 표준 코딩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웹표준에서 코딩을 못 하실 거면 여기서 얘기하는 빌더로만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 부분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이 네 개가 다 이미지예요. 로그인이 되었을 때가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 이미지 이 두 가지가 교체가 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이미지를 직접 열어볼게요. 현재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이라고 버튼이 만들어졌죠. 현재 로그아웃이라고 버튼 이미지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이 경로에. 그리고 로그인을 하기 전에 로그인 하라는 이미지고 여기 이미지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있겠죠. 참고적으로요. 보시면은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대한 이미지 GIF 그리고 요 GIF 이렇게 있죠.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바꿨고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 로그인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미지만 여러분이 체인지를 해서 바꿔서 올려주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그런데 지금 프로필하고 코리안하고 셀렉트 랭귀지 이 부분은 이미지 교체를 하실 수는 없고요. 이미지 교체를 하실 거라면 CSS 웹표들은 반드시 알아야 이미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필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나와 있죠? 이 경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까지는 교체를 하실 거라면 이 이미지를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웹문서로 본다면요. 프로필이라고 분명히 한글로 써있지만 이 한글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CSS로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 스팸과 스팸 사이에 이미지를 출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의 이미지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코리안이라는 것과 셀렉트 랭귀지도 다 이미지입니다. 한 장으로 이미지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랭귀지, 코리안, 링글리시 이렇게 막 쭉 돼 있죠. 텍스트로요. 그런데 이게 이미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를 어떻게 원하는 내용만 넣느냐. 이거는 웹표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가 충분히 강의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강의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인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이미지가 간격을 수정해 줄 수가 있겠죠. 어딜 수정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 파일에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으셨다면 73줄, 73번째 줄에 요 내용이 있을 겁니다. 73번째 줄 어떻게 쉽게 찾냐면요. 컨트롤 줄을 누르세요. 줄 찾아가기라고 돼 있습니다. 73번째 줄에 로그에 A, 링크가 있다면 지금 얘는 뭐냐면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버튼만 동떨어지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에 대해서 내부 여백, 좌우를 좀 주고 싶다. 그럴 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픽셀 정도를 하겠습니다. 상하 좌우에 대한 웹표를 아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동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20픽셀이라는 것은 이만큼 20, 이만큼 20이라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 값을 좀 더 주겠다. 그럼 이상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 위치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쓰시려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CS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텍스트로 위에 흰색 글자로 덮어 쓰거나 이미지의 텍스트로 뒤로
글자를 덮어쓰거나 나머지가 현재를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애겠다, 내가 원하는 메뉴를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